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운명은 존재할까요? 헤어진 남자친구와 나와의 만남은 필연일까요? 싸웠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가와 사토시의 책 거짓과 정전은 운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SF 소설입니다. 소설은 총 6가지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는 거짓과 정전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책 전체 제목과 단편집 소설의 제목이 동일한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 단편 소설을 읽어보고 든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주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빨리 가서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총 3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1844년. 여러분,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의 초석을 닦은 인물 엥겔스를 아시나요? 이 엥겔스가 맨체스터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때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엥겔스의 죄목은 공장 노동자들의 폭동을 조장했다는 것인데요. 이 재판에서 엥겔스에게 불리한 증언만 주구장창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전신기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유죄로 갈 뻔했지만 무죄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만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책들을 쓰고 공산주의의 초석을 닦습니다. 여기서 이 전신기사는 자기 자신을 정전의 수호자라고 일컫는데요. 정전의 수호자가 뭘까요?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상황은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하던 냉전 시대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총 2명입니다. 한 명은 미국 CIA 소속의 제이콥 화이트, 다른 한 명은 소련 연구원인 안톤 페트로프입니다. 제이콥 화이트의 역할은 이제 모스크바 CIA 지국에 소속되어서 소련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궁극적으로 이 세제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안톤 페트로프는 JK427이라는 정전 가속기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전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근데 이때 이 정전은 깨끗할 정의 전기 전자를 쓰는 깨끗한 전기를 일컫습니다. JK427은 전기를 무한정으로 사용해서 반중력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중력장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중력장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연구비만 축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속된 연구원들은 계속 거짓된 보고만 하면서 연구비를 타먹기만 하는 거예요. 안톤 페트로프는 이 부분이 불만이었습니다. 소련 체제 자체가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붕괴가 돼서 좀 더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톤 페트로프는 제이콥 화이트에게 접근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첩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밀회를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안톤 페트로프가 JK427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래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기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JK427을 통해서 내일 너는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건 미래의 남자친구랑 헤어진 제가 저에게 보낸 거겠죠? 그러면 저는 남자친구와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별하지 않는 방법들을 모색할 겁니다. 결국 이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이콥 화이트는 JK427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묘안을 내게 됩니다. 바로 소련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장면 기억나시나요? 엥겔스가 재판을 받던 그때에 그 전신기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콥 화이트는 JK427을 이용해서
과거의 그 전신기사에게 엥겔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등장을 하죠. 이 메시지가 가로챔을 당해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조장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메시지를 가로챈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정전의 수호자입니다. 정전의 수호자가 대체 누구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상황에 가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먼 미래 2406년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JK427이 활성화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미래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회에 엄청나게 큰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논한 결과는 바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정전, 올바른 역사라고 명명을 하고 이 정전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거에 메시지를 보내자,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과거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정전의 수호자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겁니다. 역사가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과거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소설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소설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전의 수호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제 미래는 언젠가는 정해져 있는 거죠. 미래에 정해져 있는 게 정전의 수호자가 계속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하나의 방향대로 가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는 게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란 존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전은 누가 결정하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올바른 역사라고 하면 올바르다라는 그것을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과연 올바르다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누가 올바르다라는 걸 결정할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정전이 존재하고 정전의 수호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미래의 그 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한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든 생각은 작가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꼬집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강제로 동원이 돼서 성착취를 받은 게 사실이죠.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역사학자들은 자발적 성매매였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전의 수호자를 둬서 원래 있었던 역사 그대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남자친구와 저와의 만남은 필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우리의 이별은 과거로 돌아가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일까요? 책을 읽고 드셨던 생각들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